경기도 분당의 작은 아파트 마당에는 이른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연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54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아침 루틴이었죠. 남편 이창근을 위한 아침 준비, 그것이 연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여보, 커피 나왔어요. 연자는 남편이 좋아하는 원두로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근은 고개도 들지 않고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진 모습이었죠. 구독자가 또 늘었네. 이제 3,000명 넘었어. 창근은 신이 나서 말했지만 여전히 연자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유튜브 채널 정원 아저씨의 소소한 일상이 그의 전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연자는 전직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에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꼈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장미 가지치기 영상 찍을 거야. 연자야, 혹시 내가 촬영할 때 소음 내지 말아줄래? 창근의 말에 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집안에서도 조심스러워진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유튜브 활동이 시작된 후부터 집은 더 이상 연자의 공간이 아니라 창근의 작업실이 되어버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창근은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확인하고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또 자신의 채널 통계를 들여다보고 연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도 대충 흘려넘기듯 먹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핸드폰만 보시네요. 연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창근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일이야. 유튜브가 그냥 되는 줄 알아? 댓글도 답해야 하고 다음 영상 기획도 해야 하고 바쁘다고. 그러면서도 창근은 연자가 가까이 오면 핸드폰 화면을 슬쩍 가리곤 했습니다. 알림음도 언제부터인가 꺼져 있었고 화면도 엎어놓거나 주머니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연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을 믿고 따르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인생을 걸었는데 요즘 따라 그 사람 눈빛이 낯설다. 연자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치 연자를 통과해서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근은 또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궁금했지만 연자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거든요. 그날 밤 연자는 잠들기 전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도 왠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연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자는 여느 때처럼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창근은 마당에서 유튜브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창근이 평소보다 더 들뜬 기색을 보였거든요. 오늘 영상 반응이 정말 좋아. 댓글도 많이 달렸고 창근은 혼자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연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의 관심사에서 자신이 빠져버린 걸까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창근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식탁 위에 놓인 그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유튜브 화면이 그대로 떠 있었거든요. 연자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닫아주려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화면 우측 상단에 떠오른 알림 하나가 연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희님의 영상에 새 댓글이 달렸습니다. 연자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희. 그 이름은 연자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거든요. 남편 창근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 바로 그 미희 말입니다. 결혼 초기에 창근이 술에 취해서 한번 언급했던 그 이름. 미희라는 애가 있었는데 참 예뻤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는 그저 옛날 추억 이야기려니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자는 황급히 노트북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알림은 연자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왜 남편의 컴퓨터에 미희라는 사람의 유튜브 알림이 뜨는 걸까요? 그것도 새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 화장실에서 나온 창근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보며 웃는 모습, 화면을 가리는 모습, 알림음을 꺼놓은 것까지 모든 것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하러 가볼게요. 연자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그 미희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요즘 들어 핸드폰을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닐까?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연자는 계속해서 그 알림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미희님의 영상에 새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댓글을 남긴 걸까요? 그리고 미희는 누구고 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창근은 또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더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혼자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세요? 연자가 물어보자 창근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 그냥 유튜브 공부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유튜브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곤 했는데 오늘은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창근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연자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유튜브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 이 시간에요? 벌써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응, 늦은 시간이지만 상대방이 그 시간이 좋다고 해서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창근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습니다. 유튜브 미팅에 향수까지 뿌리고 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연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갖 의심과 불안이 마음속을 휘저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달래려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희라는 그 이름만큼은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근은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연자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얼굴에서 묘한 기분 좋은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늦었네요. 미팅은 어떻게 됐어요? 응, 잘 됐어. 좋은 정보 많이 얻었고. 창근은 대충 대답하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자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청소를 하다가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서랍 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어제 본 그 알림 때문인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연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자료, 촬영 영상, 그리고 일기, MP4라는 이상한 이름의 폴더까지.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 MP4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연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찍힌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파일 이름들을 보니 미희와 첫 만남, 커피숍에서, 모텔에서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연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남편 창근이 한 여성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여성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사람이었습니다. 염색한 단발머리에 화장을 연하게 한 모습이 어딘가 친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근은 그 여성을 보며 연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연락 줄 줄은 몰랐어. 영상 속에서 창근이 그 여성을 미희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희, 그러니까 미희. 정말로 남편의 첫사랑이 맞았던 겁니다. 창근아, 나도 그래. SNS에서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하더라. 미희라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창근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근 역시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른 게 보였습니다. 연자는 다른 영상들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맛집에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모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영상이 연자에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모텔 방 안에서 찍힌 영상이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희야, 나 결혼하긴 했지만 내가 그리웠어. 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다고. 나도 그랬어, 창근아. 이혼하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연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자는 급하게 다른 폴더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희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고 작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그 채널의 단골 시청자였습니다. 연자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연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공동계좌 폴더가 있었거든요. 평소 가계부를 연자가 관리했지만 이런 폴더가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은행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내역을 보고 연자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출금되고 있었고 그 날짜들이
영상 속 만남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연자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미희와 만나기 위해 비밀 계좌까지 만들어서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까지 해두고 있었고요. 난 그의 아내였지, 여자가 아니었나 봐. 연자는 그 순간 자신의 지난 30년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연자는 그날 이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창근의 외출 패턴, 핸드폰 사용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며칠 관찰해 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경 창근은 어김없이 외출했습니다. 유튜브 촬영 장소 답사한다거나 동네 산책 나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나갔습니다. 연자는 창근이 관리하던 비밀 통장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고 가끔은 모텔비로 보이는 5만 원 정도의 카드 결제 내역도 보였습니다. 연자의 가슴은 매번 그 내역을 볼 때마다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다음 주 목요일 창근은 예상대로 오늘 좋은 촬영 장소 하나 보러 간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연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창근이 집을 나선 지 10분 후 연자도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창근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연자도 뒤따라 같은 버스에 올라탔지만 남편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맨 뒤쪽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버스는 분당에서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창근이 갈 일이 없는 지역이었죠. 강남역 근처에서 창근이 내렸고 연자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창근은 지하철역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자는 길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잠시 후 한 여성이 그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USB에서 봤던 그 여성, 미희였습니다. 연자는 커피숍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창근과 미희는 마주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손을 맞잡기도 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연자가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창근의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은 커피숍을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연자도 급하게 다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는 이상하다는 듯 연자를 바라봤지만 별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30분 정도 가니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모텔이 있었습니다. 연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창근과 미희가 손을 잡고 그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순간 연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연자는 모텔 앞 벤치에 주저앉아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창근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고 미희 역시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앞에서 한참 동안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희가 창근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연자는 그 장면을 보고서야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자는 달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일이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30년 전 이맘때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던 그날 말입니다. 결혼 기념일 전날에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가다니 연자는 그제야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30년간의 결혼 생활도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도 창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한 연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근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연자야. 왜 여기 앉아 있어? 저녁 준비 안 했어?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없어서요. 그래, 몸살 기운 있나? 그럼 오늘은 그냥 라면 끓여 먹을까? 창근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모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그날 밤 연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그의 아내였지, 여자가 아니었나 봐. 그리고 내일이 결혼 기념일이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은 부부의 30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연자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창근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지난 며칠 동안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USB에서 캡처한 창근과 미희의 사진들, 모텔 앞에서 몰래 찍은 사진, 그리고 비밀 통장 내역서까지 모든 증거를 거실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아침 8시 창근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굿모닝하며 기지개를 켜던 창근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것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창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연자야, 이게 무슨...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 거 기억하세요? 연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창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 연자가 화를 낼 때도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는 법이 없었는데 오늘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죠. 연자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고 이 통장 내역도 오해인가요? 연자는 창근과 미희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창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데요?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미안해요. 아니면 들킨 게 미안해요? 연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습니다. 창근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둘 다야. 정말 둘 다 미안해. 그럼 언제부터였는지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미희라는 사람과 만났는지. 창근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야. SNS에서 우연히 미희를 다시 만났어. 미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된 거군요. 미희가 외로워했어. 이혼 후에 혼자 살면서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래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 거야. 이야기 상대요? 모텔에서요? 연자의 날카로운 추궁에 창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연자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미희가 그렇게 좋았으면 왜 나와 결혼했어요? 왜 30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연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너와 결혼한 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하지만 뭐요? 하지만 미희를 만나면서 예전의 내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 젊었을 때의 나 설레고 가슴 뛰던 그때의 나 말이야. 그럼 나와 있을 때는 그런 기분이 안 들었다는 얘기네요. 창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연자에게는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았으면 왜 나와는 평생을 침묵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는지 기억해요?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는지 기억해요? 연자의 물음에 창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했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것도, 내 꿈도, 내 인생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 생각을 하면서 나와 살았던 거예요? 연자야, 그게 아니야. 너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대해요? 결혼기념일 전날에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가는 게 소중한 사람 대하는 방식이에요? 창근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자는 이미 가방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나 집 나갈 거예요. 연자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요?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걸 어떻게 용서해요? 당신이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한 걸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연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연자야, 제발 가지 마. 우리 이야기 좀 더 해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위안부도 아니고요. 연자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제 마음껏 사랑하세요. 더 이상 나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창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연자는 2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든이 넘은 어머니는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지만 연자의 상태를 보고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었구나 하며 연자의 등을 토닥여 주셨을 뿐이었죠. 친정방에 누워서 연자는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시절부터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온 세월들까지 과연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오랜 친구 명숙이 연자를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연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결혼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연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친정에 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 연자는 명숙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명숙은 연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자야, 솔직히 말할게. 넌 너한테 한 번도 집중해 본 적 없잖아. 무슨 뜻이야? 창근이가 다른 여자한테 설렌다고? 그럼 넌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봤어? 넌 언제 마지막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봤어? 명숙의 말에 연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물론 창근이가 잘못한 거야.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연자야, 너도 생각해봐. 부부가 서로 남남처럼 살면서 어떻게 사랑이 유지되겠어?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너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창근이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정할 일이고. 하지만 이제는 연자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때 아닐까? 명숙의 말은 연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창근의 아내로만 살아왔지
정연자라는 개인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연자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40년 전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들었거든요. 미용실 사장 김 실장은 연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직 손님 머리 감기고 그런 일은 어려우시겠지만 청소나 정리정돈 같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급은 많지 않지만 용돈 정도는 되실 거예요. 연자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일을 갖게 되어 기뻤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창근은 연자가 떠난 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폐쇄하고 미희와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매일 친정으로 찾아와서 연자를 기다렸지만 연자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전해주세요. 내가 매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창근은 연자의 어머니에게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위, 늦었어요. 우리 연자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창근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연자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열흘째 되는 날 창근은 연자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자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연자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멀었던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어. 나는 미희를 통해서 젊은 시절의 나를 찾으려고 했지만 정작 진짜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편지를 읽고 나서 연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연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연자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니, 그래도 언니는 이제라도 자신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용기가 안 나요. 한 손님이 연자에게 말했습니다. 연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연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창근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한 겁니다. 도망만 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연자는 창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호수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연자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창근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수수했습니다. 연자야. 창근이 조심스럽게 연자 옆에 앉았습니다. 연자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래.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지옥이요? 미희라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런 거예요? 연자의 날카로운 말에 창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 정말로. 내가 다시 당신 옆에 선다면 그건 날 위한 결정일 거예요. 연자의 말에 창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 달 동안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도 나 자신을 소홀히 대했다는 걸. 당신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창근은 조용히 연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했던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 역할에 익숙해졌고 당신은 남편 역할에 익숙해졌을 뿐이었어요. 연자야. 그런데 미희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당신은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거겠죠. 그게 당신에게는 새로웠고 설렜던 거고. 창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자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바보로 만든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그때 창근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넣어줄 게 있어. 연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연자가 사진첩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모두 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의 모습, 집에서 요리하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서 연자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예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틈틈이 찍어둔 거야. 연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왜 이런 사진들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 매일매일. 창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그리고 내가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하다고요? 응. 그게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어. 너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 연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모습이었는데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찍은 거예요? 응.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너는 정말 아름다웠어, 연자야. 자신만의 일을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연자는 그 사진 속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젠 당신 이름을 부를게. 연자야, 날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내 곁에 있고 싶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창근은 연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연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변해야 해요. 그리고 나도 변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정말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조건이 있어요. 우리 부부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요. 더 이상 숨기는 거 없이. 창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연자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자와 창근은 약속대로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서로의 진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두 사람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연자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회피였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살기 두려워서 남편의 그늘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근 역시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않았고 연자와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자를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자야, 미용실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손님들이 예뻐졌다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뿌듯하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뻐.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창근이 연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연자야, 우리 다시 유튜브 해볼까? 유튜브요? 전에 하던 그거요?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 둘이 함께 정원 가꾸기도 하고 부부 요리도 하고. 어때? 연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제 의견도 반영해 주세요. 저는 꽃꽂이나 요리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당연하지.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날이었습니다. 중년 부부의 솔직한 일상과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채널이었죠.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는 날, 연자는 많이 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0년 차 부부 정연자 이창근입니다. 저희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창근이 말을 이으려 하자 연자가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습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예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최근에 큰 위기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부부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요즘 대화가 없었는데 이 영상 보고 많은 생각이 들어요. 결혼 20년 차인데 아직도 서로 모르는 게 많네요. 저희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부부가 함께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네요. 연자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중년 부부관계 회복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연자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하지만 소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아는 게 필요해요. 연자가 강의 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편의 그늘에 숨어 살았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연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자와 창근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너를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워.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창근이 연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연자야, 고마워. 뭐가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줘서.
연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잊지 않기로 한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그게 부부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부부다. 창근과 연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분당의 작은 아파트 마당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심은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